정직과 신뢰를 기반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김선생 경제TV입니다. 자, 이제 6월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이제 하반기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자, 시장이 드디어 정상으로 좀 돌아가는 모양새죠. 코스닥이 힘차게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삼전 닉스 수급이 빠지니까 역시나 코스닥 쪽으로 수급이 분배되는 모습. 그동안에 이제 비이성적인 시장이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려왔는데, 이제 그런 모습들이 조금은 완화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뭐 2차 전지 쪽 섹터 강하게 반등 나오는 모습이고요. 전체적으로. 그쵸? 그동안 진짜 이유 없이 빠졌어요. 자, 바이오 섹터 강하게 반등 나오는 모습 나와주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바이오 섹터가 사실 이제 코스닥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오늘 강하게 반등이 나와주면서 코스닥 지수 역시도 강하게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마 오전에 또 매수 사이드카 발동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반도체 섹터가 일단 대형주 위주로 좀 쉬어가야 사실상 수급이 분산이 된다, 뭐 이런 말씀들을 계속 드려왔었죠. 그래서 오늘 파도의 관점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그저 뭐 강한 상승을 보여준다라기보다는, 일단 제가 오늘 양봉,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에 예상을 한번 해드렸었죠. 자리만 잘 지키자. 오늘은 이 관점으로 놓고 보겠습니다. 일단은 오늘도 하락이 진행됐지만 저가 8만 원 선을 일단 지켜냈어요. 지켜내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 결국은 이제 우상향 추세 이 하단선을 다시 한번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마지막에 이제 또 예측을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뭐 물론 이제 그거를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지난주 금요일이니까 6월 26일이죠. 좀 기원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어요. 제가 이제 거의 영상 막판에 자, 이렇게 이제 기원을 했기 때문에 오늘 뭐 이렇게까지 장대 양봉이 나와주면 좋겠습니다만, 그냥 양봉으로만 마무리가 되어줘도 사실상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요거 화면을 좀 캡처를 해서, 좀 지나갔네요. 자, 일단은 조금 앞으로 돌려서 이렇게만 마무리가 되어줘도 뭐 사실상 성공 아니겠습니까? 그쵸? 자, 일단은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이거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오늘 양봉으로만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다. 일단 이렇게 기원을 하고 오전에 전달 드릴 내용을 몇 가지 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제 이런 부분이죠. 이 삼전 닉스 ETF 뭐 수급이 이렇게 빠지니까 코스닥이 시원하게 뚫리는 이런 모습, 얼마나 좋습니까? 참 오랜만에 보는 모습인 것 같아요. 아무쪼록 오늘 하루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전에 공시가 하나 나왔는데, 오늘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기로 했었죠. 지난 주말 영상 이제 확인하신 분들은 이제 확인을 하셨을 텐데, 오늘은 좀 원초적인 내용들, 과연 정말 파도가 공극적으로 노리는 진짜 시장은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오후에 바로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 영상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오전에 공시간에 나온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제 에이징 랜드거든요. 자, 에이징 랜드 오늘 주가를 한번 봐야겠네요. 에이징 랜드 8.97%, 오늘 최고 12.18% 상승이 나오긴 했네요. 자, 에이징 랜드 공시 내용을 봤더니, 자, 주문형 반도체 설계 ASIC, 에이직이라고도 하죠, 영어로. 그래서 이제 에이징 랜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부분인데, 주문형 반도체 설계잖아요. 내용을 봤더니 엔터프라이즈 SSD 컨트롤러더라. 그래서 계약 금액은 319억. 계약 시작은 보니까 이미 작년 5월 27일에 시작이 된 내용이더라고요.
그리고 계약 종료일은 27년 12월 31일. 그러니까 내년 말까지네요. 매출 대비 43.7%. 자, 근데 계약이 그래도 뭐 작은 규모는 사실상 아닌데 여기서 보니까 ESSD 컨트롤러.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 SK 하이닉스라고 하면은 이제 파두가 또 이제 컨트롤러 이렇게 이제 공급하는 거 기억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텐데, 에이징랜드가 그러면은 컨트롤러를 만들어서 하이닉스에게 공급하는 건가?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앞으로 파두는 SK 하이닉스 쪽으로 그러면은 안 하는 건가?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일단 간략하게 먼저 정리해드리면 자료 보여드릴 건데, 에이징랜드는 사실 또 파두랑 협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미 MOU도 체결을 했어요. 실제로 다트 공시 찾아보시면 다 나와요. 다 나옵니다, 이거. 같이 이제 공동으로 이 컨트롤러 개발 관련해서 한 게 있어요. 찾아보시면 나와요. 그냥 기사로만 아마 두드려봐도 나올걸요? 파두, 에이직랜드. 자, 여기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에이직랜드와 파두가 주문형 반도체 설계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자, 무슨 내용이죠? 바로 기업용 SSD 컨트롤러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얘네의 역할과 파두의 역할은 분명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연결지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오전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오전에 제가 또 다 자료를 만들어서 해놨죠. 어, 잠깐만요.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자, 여기 있죠? 자, 에이징랜드와 SK 하이닉스가 319억 원 기업용 SSD 컨트롤러 설계 계약을 체결했더라.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왜 그러면은 에이징랜드랑 체결을 했을까? 이거부터 이제 생각을 해봐야겠죠. 에이징랜드는 이미 파두와 협력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 두 회사가 이미 협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두 회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최적화 구조 설계를 이미 진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도 이제 이쪽으로 계약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내용은 이제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미 확인해 드렸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은 역할이 있죠. 자, 하이닉스는 어찌됐건 이 완성형 기업용 SSD를 만들어서 최종 고객사에다가 이제 공급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기업이고, 그러면 이제 컨트롤러를 공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에이징랜드에서는 주문을 받았으니까 원하는 형태로 이제 설계를 해줘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디자인 하우스 기업이에요. 그럼 파도는 이제 어떤 기업이냐? 컨트롤러 설계 자산을 보유하고 있죠. IP. 그리고 펌웨어. 그리고 이미 검증된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제공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협력 구조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 회사의 강점을 서로 결합을 해서 이 고성능 기업용 SSD 컨트롤러를 개발하고 양산하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왜 에이징 랜드가 먼저 계약을 받게 됐을까? 이제 아키텍처 설계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RTL 설계하고 검증 받고 테이프 아웃 진행하고 펌웨어 개발해서 이제 SSD 기업용 이제 양산해서 최종 고객사로 공급하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앞으로 이제 뭐 설계 자산이나 이제 이 펌웨어 개발과 플랫폼 구축 단계에서 이 파도의 참여 가능성은 높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해보고 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조금 내렸습니다. 물론 이제 공식적인 내용은 아니고 그냥 제 개인적인 이제 예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직간접적인 수혜를 받게 될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고 가야 돼요. 그래서 파도가 빠졌다라고 보기는 사실상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서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다르기 때문에 강점이 있잖아요. 그쵸? SSD 컨트롤러에 대한 이 설계 자산, 펌웨어, 그쵸? 이미 이제 검증받은 솔루션, 이런 부분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문형 반도체를 설계하는 기업.
이렇게 보면 돼요.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이 설계 역량을 또 이제 에이징랜드가 충분히 또 보유한 기업으로 이제 또 검증을 받아냈던 또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쟁하는 회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서로 경쟁하는 회사였다면 이런 계약이 있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공동으로 손을 잡고 앞으로의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같이 개발하더라. 이런 계약들이 이미 이제 실제로 체결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할 분담을 통한 시너지 구조를 만들어가는 그런 상황으로 저는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자체 개발하느냐 아니면은 파두의 설계 자산이 적용이 될 것이냐 펌웨어는 그럼 누가 담당하냐 SSD 완제품 공급사 어디서 공급을 받게 되느냐 뭐 이런 것들도 충분히 우리가 앞으로 체크해야 될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에이징 랜드는 사실상 이제 직접적인 수혜가 되겠죠. 하이닉스가 직접 이렇게 계약을 한 거니까. 그래서 파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중립적인 의견부터 뭐 잠재적인 우호 신호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제가 해놨는데 향후에 이제 뭐 프로젝트 참여 가능성 역시도 충분히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설계 용역 계약이기 때문에 파두를 뭐 배제했다 이렇게 보기는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제 협력 구조이기 때문에 시너지 창출 가능성은 상당히 저는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사실상 이제 공시가 나오고 바로 이제 제가 자료화 시켜서 바로 이제 이렇게 공유를 또 해드렸기 때문에 채널에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은 실시간으로 다 공유 받고 계시죠, 그쵸? 아직까지 안 들어오신 분들은 뭐 방송을 꾸준하게 시청하시는 것도 중요하시겠지만 텔레그램 채널에 들어와 계시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매일 영상 찍으면서 강조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텔레그램 채널에 이왕이면은 좀 같이 들어오셔서 정보 공유도 같이 받으셔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익 낼 수 있도록 또 타점 전략도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거 역시도 중요하죠. 우리 뭐 돈 벌려고 주식 투자하지 뭐 따로 공부하려고만 주식 투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피땀 흘려 모으셔서 투자하시는 분들 뭐 저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을 기망하는 그런 사람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그냥 믿고 안심하고 들어오시면 돼요. 이 파두라고 하는 이 기업을 3년간 하루도 쉬지 않고 방송하는 그 끈기와 진심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필수적인 이 리포트와 자료 역시도 이게 다 제가 이거 다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는 거예요. 뭐 저라고 뭐 안 바빠서 계속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니까 들어오셔서 꼭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서 링크 확인하시고 자유롭게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현대무백스 뭐 여러 차례 이제 공략했던 종목이기도 하고 굉장히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어요. 과대 낙폭이라고 하죠. 단기. 그래서 공략도 들어갔으니까 좋은 또 결과가 나오기를 희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은 한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오늘 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또 이렇게 좀 쉬어가는 그런 모양새 중에 하나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제 청와대에서 또 뭐 대규모 프로젝트 관련해서 또 발표가 있다라고 하죠. 근데 사실 저는 약간 조금 반대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지금 뭐 1,000조 원이니 2,000조 원이니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제가 이것도 자료화를 시켜놨는데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아마 이따가 오후에 뭐 정확하게 내용이 또 발표가 되면은 다시 또 자료화 시켜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자 일단은 요거죠. 3대 메가 프로젝트. 일단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뭐 1,000조 원 규모의 뭐 투자 재원 확보, 정부와 민간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 계속 해드렸고 근데 이제 오늘 오전이었나요? 어제 저녁이었나? 3대 메가이 2,000조 원 그러니까 두 배가 늘었어요. 두 배. 그러니까 정부, 삼전닉스 초비용 진입 장벽을 세운다. 근데 이거를 당장 우리가 어떻게 호재로만 받아들일 것이냐. 근데 저는 이제 약간의 반대적인 입장으로 함정은 있다라고 조금 생각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이제 투자를 하고 앞으로 이제 이 AI 쪽, 피지컬 AI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국가적인 어떤 경쟁력과 뭐 그런 부분들을 이제 구조적으로 확보하고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면 분명히 이제 장기적으로는 호재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무조건 호재다라고 사실 볼 수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정부에서 그냥 다 전액 집중해서 지원하는 게 사실 아닌 부분인 거잖아요. 대표적으로 뭐 일본이나 뭐 중국이나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막대한 금액을 사실 지원을 합니다. 첨단 산업 부분에 있어서. 일본도 뭐 당장 그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자,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기업, 같이 지금 투자 지출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앞서서 보신 것처럼 정부와 민간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반도체 이익 뭐 초과세수 활용 이 이야기 계속 나오죠. 심지어 지난달에는 뭐 국민 배당금이라고 하는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 때문에 증시가 한번 꽈락하는. 배당 받으려면 기업에 투자를 해야죠. 주식 투자를 해서 배당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어찌됐건 중요한 건 반도체 이익 초과세수 활용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거를 차라리 정부 측에서도 국가적인 어떤 경쟁력을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차라리 기업 측에서도 더 탄력받을 수 있도록 확실하게 지원하는 쪽이 저는 훨씬 더 낫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라 부채를 갚든가 환율을 잡든가 그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기업 측에서도 이게 부담으로도 작용이 될 수 있다고도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삼전 닉스도 어찌됐건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2천조 원이 물론 이제 1년 동안에 나가는 부분이 아니라 향후 10년 동안에 나간다라는 건데 쪼개면은 1년에 200조 원인 거잖아요.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지금 700조 원이 한 해에 나가는 부분인데 이거를 다 AI에 쏟아부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부 지원해주게 될 수 있도록 이제 예산 편성이 될 것이고 뭐 초과 세수 그 부분에서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일정 부분 그럼 나머지는 이제 기업에서 이제 부담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럼 적어도 삼전 닉스에서 몇십조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반대로 부담으로도 작용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한 폭탄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호재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태일지는 사실상 좀 지켜보고 실제 발표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어떤 방향성인지 그거를 지켜보고 사실 분석을 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블룸버그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는 그런 시선이기 때문에 이거 한번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 기업들에서 이 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지금 그런 움직임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 애플도 중국의 CXMT 쪽에서 그 CXMT를 통해서 그 디램 요거를 지금 공급받겠다. 미국 쪽에 정부에 지금 로비를 해서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마이크론에서 비용을 이제 올려버리다 보니까 애플도 이제 더 이상 뭐 감당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서 근데 그동안에 얘네 마진율 엄청 낮던데 막 5달러에 메모리 들여와가지고 고객한테는 막 100달러 받고 제품 팔고 얘네가 50달러 그러면 달라 이제 이렇게 하니까 애플은 250달러로 소비자에게 가격을 받더라. 얘네 마진율 뭐 80%인가 그동안에 나왔던 것 같던데 아이폰 하나 판매하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어찌됐건 이번에 또 중국발 딥시크 디스파크를 공개했대요. AI 속도를 85%를 가속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저성능 칩으로도 처리량을 2배를 확대시켰다라고 합니다. 또 운영 비용도 절감시켰대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같은 GPU를 사용을 하는데 효율을 얼만큼 더 잘 뽑아내고 운영 비용을 얼만큼 절감시키느냐. 여기도 나와 있죠. AI 처리 속도가 더 가속되고 저성능 칩으로도 충분히 고성능 AI 서비스 구현이 가능하더라. 운영 비용, 앞으로의 뭐 투자 지출 이런 부분들이 대폭 절감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나더라.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또 이제 빅테크 입장이나 이 메모리 제조사들
에게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조금 악재라고 해야 되나요? 악재라고 하긴 좀 그렇고 좀 부담스러운 그런 또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그렇게 달갑지는 않겠죠. 그렇죠? 같은 이제 GPU를 쓰는데 중국 얘네는 성능이 엄청 좋아지고 이 비용 효율도 엄청나게 줄어들고 이 비용 효율도 좋아지고 이래 버리면 사실상 그러면은 지금 엔비디아에 앞으로 나오게 될 루빈이라든지 뭐 파인만이라든지 뭐 비용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거 그죠? 쓸 이유가 있겠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어찌됐건 뭐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지만 결국은 이제 경쟁은 운영 효율, 비용 절감, 이 사용자의 경험 개선, 누가 더 빠르고 저렴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이게 이제 빅테크들의 하이퍼 스케일러들의 핵심 경쟁력이 앞으로 되어 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오전에 좀 전달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뭐 이 정도면은 뭐 충분히 오전에 내용 전달은 됐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어찌됐건 지금 또 이렇게 올라가 주는 모습이 나타나 주고 있습니다. 오늘 뭐 수급을 좀 보긴 해야겠습니다만 뭐 오늘 외국인이 조금 판다고 하더라도 뭐 일부 차익 실현 나올 수 있기는 해요. 지난주 금요일에 워낙에 이제 빠진 자리에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조금 올라갈 때 차익 실현 매물 나올 수 있다. 요 정도는 감안하셔야 돼요. 오늘 뭐 팔았다고 해서 뭐 외국인이 탈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동안에 모아온 물량이 있는데 지금 지분율이 27%가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뭐 소량 팔았다고 해서 외국인이 뭐 탈출했다느니 뭐 어쨌느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자, 어찌됐건 오늘 상승하면서 양봉으로 마무리가 되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 지금 61선 저항 맞고 있는 지금 이런 모습이거든요. 조금만 확대를 해서 보더라도 지금 61선 저항 맞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지금 윗골이 딱 걸쳐 있는 거. 오늘 86,800원 지금 이렇게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정확하게 지금 61선 저항 맞고 있습니다. 요거 뚫어내서 이렇게 한 9만 원 선까지 근처까지 이렇게 올라와 주면 사실상 지난주 금요일에 예상했던 요 흐름이 정확하게 이제 맞아 떨어지는 이제 그런 결과니까 한번 잘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뭐 증명이 아니라 제가 진짜 실제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요거 캡처 하나 해놔야겠다. 제가 거짓말 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쵸? 최대한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예측해드리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양봉 예측하면서 지난주 금요일에 마무리했거든요. 오늘 뭐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양봉으로만 잘 마무리해 줬으면 좋겠네요. 채널에 공지 한번 하고 영상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난주 금요일 영상 막판에 예측해 드렸던 양봉 마감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전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텔레그램 채널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는 내용들 꼭 공유 받으시길 바랄게요. 오후 영상에서는 예고해드린 대로 파두가 진짜 원하는 그리고 최종적으로 가려고 하는 시장은 과연 어떤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오후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네요. 이따 오후 영상으로 뵙겠습니다.